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싱가포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어제 싱가포르에 입성하면서 역사적인 만남이 사실상 막이 올랐는데요. 네, 약속된 시간 전에 두 정상이 깜짝 만남을 할지 오늘까지 이어질 의제 조율 성과에 따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황재욱 평화협력원 부원장 또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5분 정도 거리에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협상팀의 의제 조율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정상의 성격에 좀 비춰볼 때 깜짝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두 정상이 예. 굉장히 다른데 닮은 구석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정상이 굉장히 닮은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승부사적 기질이라든가 또 굉장히 그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두 정상이지만 예. 굉장히 실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전날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예. 두 정상의 스케줄은 뭐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싱가포르 총리를 만날 예정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먼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을 해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저녁에 회담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만찬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은 나중에 도착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가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직접 만나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회담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일정이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당시의 통전부장의 백악관으로 초청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회담에서는 그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굉장히 그 빅 이벤트성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종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하루 앞서가지고 싱가포르 현지에 지금 도착을 했고 오늘 하루 일정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러한 그 종전선에 대한 논의가 두 정상 간의 공식적 내지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싱가포르가 사상 처음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이제 현지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다 본 이런 그 두 큰 손님을 모시는 이상 오늘 저녁에 환영 만찬을 개최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행에 대해서 북한 매체들이 지금까지는 보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이 출국, 북미 정상회담 소식 등을 일제히 보도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북한을 떠난다는 거, 북한을 비우고 외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국내 북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예. 싱가포르에 도착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의 빅 이벤트가 되고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도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에 매일 그 중앙통신 6시 뉴스가 있는데요. 예. 오늘자 6시 뉴스에 드디어 그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아주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을 알렸는데요. 출발부터 또 그리고 목적지 그리고 어떤 회담의 의제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발언을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매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아서 새로운 그 북미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항구적인 그 평화 정착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이번에 회담 테이블에서 여러 공통의 관심사로 서로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하는 등 이런 의제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어떤 내용이 현재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그 수행원들도 일일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비롯한 수행원 명단을 다 공개를 해서 상당히
북한 언론치고는 이례적으로 예.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부터 이제는 보도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언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역사적 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막상 이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회담을 72%에 달하는 미국 시민들이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의회 쪽 입장이라든가 이제 지금 북미 정상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적인 기질 때문에 어떤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 결정을 대통령 입장에서 할까라는 거를 우려해서 지금 미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그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떤 후속 보상 조치로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체제 안전 보장에는 평화 협정과 북미 수교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의회를 거쳐야 되는 단계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이 세계사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우려라는 그런 측면이 보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그 회담 전망,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아주 좋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짧게. 네. 오늘도 이제 10시에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부상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선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이 좀 최종적으로 조율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에서 지난 27일부터 10여일 동안 북한 성김을 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하고 최선희 부상을 대표로 하는 실장이죠. 예. 대표하는 북미 실무회담이 10여일 동안 6차례나 이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싱가포르로 날라와서는 지금도 의제 협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정상이 어저께 저녁에 싱가포르에 도착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좋다라고 딱 한마디만 남기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굉장히 기대치에 달하는 북쪽과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 어느 정도 그 회담 성과를 낙관할 수 있는 기대치까지는 조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날에는 아마 그 합의문에 담기는 표현이라든가 좀 더 세부적이게.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비핵화 방식에서 결국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이제 수용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신속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걸 좀 어디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쟁점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바로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미국 CBS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그 북미 회담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은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아주 빠르게, the faster 이 부분인데요. 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놓고 얘기를 했는지 네. 궁금해하는데 일단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법을 주장을 했었고요. 미국 측 같으면은 일괄 타결 방식을 주장을 해서 접점을 예. 찾지 못했었는데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이후에도 가장 최근에도 역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세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 비핵화에 대해서 끝까지 이 단계적 해법에 대한 양보를 안 하는 장면이 관심을 끌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난달 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물리적으로 이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 조금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좀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먼저 내세웠던 이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에 또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일괄적으로 리비아식 해법 또는 일괄 타결식 방식만을 주장을 해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화했던 이런 발언들로 봐서는 어느 정도 북한의 해법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놓고 네.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미국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 비핵화의 일정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도 북한 측에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를 1단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회담 추이 또는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2020년도까지 일단 2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정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하면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 대통령 예. 선거가 또 예정이 돼 있고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0년에 그 경제 발전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린 경제 지원이 2020년도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보상 조치가 어떤 수준까지 담길지도 관심사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불가침 조약에 의해서 북미 수교의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평양 주재 미대사관을 세울 것이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미국이 북한에 약속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북한의 비핵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CVID, CBIG. 네, 예. 그렇게 이제 딱 두 가지의 의제가 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그 안에는 어떤 범위까지 그 의지 담겨 있고 예. 비핵화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시한 아까 202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핵화가 미국을 만족할 정도의 어떤 그 수준까지 나왔다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과연 미국이 얼마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거 가장 원하는 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도보다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딱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핵을 갖고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 예. 비핵화하겠다. 그다음에 경제 개발하겠다, 경제 건설을 이루겠다. 그다음에 북미 수교하겠다라는 것이 그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조치로서 일단 종전선언, 더 이상 미국의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것이 이제 어떤 평화 협정까지 어떤 조약으로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어떤 북미 수교, 국교 정상화를 이루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예. 그것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원하는 경제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보상 조치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과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경제 지원 그거를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화 발언을 내놓다가도 1분이면 진정성을 간파할 수 있다. 또 이 기회는 한 번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거래의 기술인지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인지 어떤 차원의 압박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선택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은 곳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수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에서 신경전 차원에서 이 볼튼과 폼페이오를 공격을 할 때 또 예. 심지어는 이제 펜스 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인신공격성 발언을 놓았을 때는 이러한 그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는 도저히 당신들과는 맞아 앉을 수 없다. 예. 공개 사안을 통해서 회담 자체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결국은 몸을 잔뜩 낮춰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결국 편지를 들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까지 직접 들어가서 회담의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까지 전달하고서야 다시 회담을 열 정도로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달인, 이 달인이 자기가 말했듯이 평소에도 최대의 어떤 그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으면은 뭐 1분 이내에 상대방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함으로써 굉장히 상대방을 좀 긴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 그 회담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성킴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싱가포르까지 자리를 옮겨서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일단 서로에 대한 의견차는 많이 접근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이미 이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또는 이런 협상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을 지금 계속 촉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내놓은 걸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CVID에 대한 그 명문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그 합의문 안에 CVID 명문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협상수를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오후 2시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역시 압박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회담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는다. 2차, 3차 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사전에 예측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내일 오후에 2시에는 돌아가겠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6월 12일 오전 9시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못을 박아놓고 예. 이런 기정사실화된 기준점을 놓고 오후 2시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회담이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 이런 압박 차원에서 북한 측에 대해서 던지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면 북한 인권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인권 문제라는 거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네. 예. 북한의 체제에서 인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정상회담이 되기도 전에 미국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니까 예.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북한 측에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담길 경우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추후 북한과 북미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좀 더 발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아베 총리는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중에 자기네 일본인들의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꼭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일본 납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권 문제지만 예. 북한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느 정도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깜짝 만남이 없다면 이제 예정대로 내일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회담 당일인 내일 단독 회담으로 시작을 해서 배석 회담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인 지금 발표는 북한도 미국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특히 미수교 상태인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예측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북미 간의 실무 라인에서 그 부분에서 좀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까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데
오전에는 이제 통역사만 대동하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배석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러 이제 수행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번 회담의 밑그림을 그려오고 마지막 이런 정상회담 테이블까지 이끌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아울러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예. 이 투톱 방식으로 투톱을 대동한 이 세 명의 미국 대표단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등이 참여를 하는 이런 확대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전에 단독 회담과 오후에 확대 회담으로 이 회담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아주 눈에 띄는 북한 측 수행원 가운데 현성월 삼지연합단 단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남한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또 만찬장에 등장을 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북한 측에서 이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이런 현성월 단장을 데리고 간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만찬이 분명히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한 그 만찬을 통해서 서로 간에 회담에 쌓였던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먹했던 점이나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고 좋은 감정으로 회담을 마무리하게 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찬에 대해서 지금 뭐 열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성환 단장은 뭐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진짜 그 김여정 부부장께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현성월 단장이 한마디로 공연 예술가가 이번에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 같이 동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모든 합의문 발표까지 끝내고 그 만찬을 했을 때 그 우리 측에서는 조용필하고 윤도현 그분이 공연을 했고 거기 이제 답례식으로 현성월 그 단장이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이 그 굉장히 그 낙관적이기 때문에 현성월까지 대동하고 이번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매체는 북한의 그 악단이 미국 공연을 하는 것을 또 논의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논의를 할 것이다. 예. 글쎄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북한의 예술단이 미국에 들어서 공연을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어떤 문화적인 교류는 남북 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화적인 교류, 예술 교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미국 수행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의 투톱 체제로 갈 것이다 확대 회담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좀 배제설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과연 누가 배석을 하냐를 봤을 때 존 볼턴 보좌관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존 볼턴 보좌관의 굉장히 그 발언들이 북한 측을 자극을 하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볼턴 보좌관은 이번 그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억측이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이제 싱가포르 여행 에어포스원에 동행을 하는 걸로 미뤄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실제로 그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볼튼 카드와 그리고 북한을 달래는 또는 북한과 어떤 협상을 진행하는 폼페이오 카드를 동시에 양손에 쥐고 지금 이번 회담 테이블에 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문제나 그동안에 북한에서 요구해왔던 경제 지원 문제 등은 대부분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거론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그 미국에서 요구해온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볼튼 보좌관도 배석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볼튼 보좌관이 요구를 해왔던 그런 그 리베아 방식에 대한 언급을 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볼튼 보좌관의 역할은 현재 지난 그 과거의 부시 행정부에서도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을 할 때부터 리비아 방식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북한에서 아주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였을 정도로 볼튼에 대한 그런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부담감 또는 긴장감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담판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놓칠 수가 없다면은 폼페이오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폼페이오와 함께 볼튼 보좌관을 동시에 데리고 들어가서 북한에게 어르고 달래면서도 또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당근과 채찍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보좌진을 수행원을 데리고 회담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인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압박 카드로 활용이 되겠군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오는 데는 항공기 석 대가 동원이 됐거든요. 편명도 바꿨고요. 영화와 같은 첩보 작전이 펼쳐졌는데 특히 중국 측이 이 경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용 차량까지 또 공수해 왔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싱가포르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공간적으로는 협소한 장소인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에서 이번에 그 회담이 열리게 될 카펠라 호텔까지는 약 10km 정도 물리적 거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미 세계 언론들이 약 2,000명 넘는 기자들이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도착부터 매 동작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금 현재 기사화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회담장으로 향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타고 이 구간을 이동할까가 전 세계 모든 시선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 본인이 이번에 판문점에 직접 등장을 했던 그런 전용 차량, 그 벤츠 S600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무위원장의 마크를 금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외적인 이런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용 차량을 싱가포르 현지까지 수송기를 통해서 공수를 했고요. 아마 지금 그 내일 오전 9시를 앞두고는 이러한 그 전용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미국과의 어떤 경제 지원을 요구로 하는 비핵화 담판도 있지만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왔던 그 국제사회 위상이 이번에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노린다면은 이러한 그 전용 차량을 수송하는 것은 크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두 정상의 이제 좀 승부사적인 기질 아니겠습니까? 자, 두 정상의 호흡은 좀 어떨까요? 두 정상의 호흡이 호흡처럼 잘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질적으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만 그 경험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굉장히 어떤 사업가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그 지금 국무위원장은 선대인 김일성,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다. 예. 그다음에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일까지 북미 정상이라는 세계적인 어떤 만남, 담판을 만들어 왔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일본 외무상도 방한을 해서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일단 13, 14일에 한미일 외무장관 회의를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 협의됐던 것들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향후 거기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고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그 결과물이 나올 경우 향후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무장관이 각 나라에 가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일 외무장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엔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회담 결과라든가 또 이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졌을 때 중국의 어떤 입지라든가 영향력의 약화라든가 그런 것들 우려를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충분히 그 전달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이제 끝나면 한반도의 정세가 좀 급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는데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현재로서는 그 남북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됐고요. 구체적인 이런 비핵화는 내일 열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북미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시피 일단 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남북이 합의한 결과를 보면은 남한과 북한, 미국이 함께 이제 종전선언을 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을 걸로 네. 보고요. 아울러서 지금 남북 간에는 이러한 그 북미 정상회담과 아울러서 현재 고위급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금강산과 판문점 등에서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이 동시에 지금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계기로 하나의 분수령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도 김대중 또는 노무현 시절 이상으로 굉장히 본격화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평화협력 부원장 그리고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